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고양 특례시 제1언론 고양신문의 창간 3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양신문은 지난 35년간 고양과 함께 고양 특례시의 발전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온 우리 지역의 대표 언론입니다. 고양 특례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성장해온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고양신문의 이영하 대표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양신문이 고양 특례시의 정책과 운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참 언론의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고양 특례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금 고양신문의 창간 3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되 거만하지 않는다. 저는 고양신문이나 고양신문을 이끌고 있는 이영하 대표에게 참 이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을 거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또 따뜻하게 겸손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이런 언론이 있어서 좋은 정보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5년 됐으니까 45년 100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창간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신 한준호 의원님 그리고 사과나무 치과병원의 김혜성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뉴스체크 헤드라인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백석 업무 빌딩의 부서 이전 추진을 놓고 신청사 쪼개기 이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해외 출장을 패러디한 게시물이 고양시 공무원 게시판의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영등포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중 예술인 거주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데요. 근데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풍동 2지구 지금 현황이 어떤지 저희가 가봤고요. 고양시의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선도단지 선정 기준에 도시기능 활성화가 뒷전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미경 신현철 시의원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래 7월 1일 구성하기로 했던 후반기 시의회 구성도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조금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1일, 그러니까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입니다. 고양 K 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했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은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2016년에 CJ 라이브시티와 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렇게 해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이 공사비 상승 문제와 또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문제 이런 각종 어려움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난해 4월에는 이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지금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지연배상금 요 비용이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이제 민간 합동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중 하나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었고 조정위에서 그때 냈던 안이 경기도 측에 공사 지연배상금 요 1,000억 원을 면제해주고 계약 해지 해제권을 유보해주면 좋겠다 이런 중재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이 조정위 중재안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를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 그리고 컨설팅을 의뢰를 했는데 경기도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고문 변호사 포함해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안 그거 수용할 경우에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또 3월에도 감사원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협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 6월 말까지 감사원이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기도 발표 이후에 이제 CJ 라이브시티 쪽에서도 별도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사이에
또 고양시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기업 유치 사업으로는 이게 거의 첫 번째니까. 첫 번째잖아요. 네, 기대가 그래서 좀 엄청 기대가 컸죠. 컸었는데 이 대기업 투자 사업이 이제 10년 만에 그냥 사실상 문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고양시와 고양시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소식은 이제 저희 이번 주에 또 추가 취재가 있을 거니까 네. 그 내용을 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27일 전국에서 5개 이 특화단지 선정된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이제 대전 유성,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춘천 홍천, 전남권에서는 화순, 그리고 경북에서는 안동 포항, 수도권이 이제 고양 포함해서 인천, 수원, 성남, 시흥 이렇게 5곳이 경쟁을 했는데 그중에 시흥이 선정이 됐네요. 결정적으로 이 선도 기업의 투자 규모 측면에서 좀 다른 신청 지역에 비해서 좀 밀렸다 이런 분석이 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선정된 곳을 보니까 이미 뭐 세계적인 의료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선도 기업의 분명한 투자 의향이 이렇게 확인이 된 이런 곳들 중심이거든요. 시흥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들어보면 다 아는 이런 기업들이 약 25조 원 이상 투자 의향을 이미 나타내고 있고 또 뭐 대전이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고양시는 어떤 구체적인 선도 기업 유치 비전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형 병원 인프라를 내세웠는데 뭐 될 만한 곳이 또 됐다. 뭐 이런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여기를 어떤 산업 중심으로 이제 구성할 것인가의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후보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작년 5월에는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로 또 넣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 또 바이오 쪽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 과연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떤 치밀하고 정말 이런 전략이 있는지 참 이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그 메디컬 바이오 산업을 그 주력 업종으로 삼는다는 계획이 일단은 가속도가 이제 안 붙게 됐어요.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다시 한번 고양시가 엄밀하게 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백석 업무빌딩에 고양시 일부 부서가 이전하는 문제에 두고 시의회 민주당과 그리고 고양시가 갈등하고 있다.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또 오늘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시의회 민주당은 사실상 이거 쪼개기 이전 아니냐라며 법적 대응 고려하고 있고 고양시 재산관리과 여기가 이제 주무 부서입니다. 아니 비어있는 업무 빌딩 활용하기 위한 방안일 뿐인데 이거는 시청 이전과는 무관하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일단 그 부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서 나왔죠. 주요 내용은 여기 오늘 7월부터 이제 임차 계약이 만료된 부서부터 네. 이제 좀 순차적으로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부서 이전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7월 6일 날엔 재산관리과 그리고 7월 20일에는 도시정비과 등이 포함된 도시혁신국 네. 요 전체가 다 간다는 거고요. 12월에는 뭐 자족도시 실현국이랑 사회복지국 등을 이렇게 이전한다고 하고 이렇게 3차에 걸쳐가지고 네. 이전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총 6억 6천만 원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7월에 이전하는 부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청사 관리 관련 예산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 예산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시의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지 이제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 네, 거다. 그래야지 가능한 겁니다. 시의회가 지난번에 그 법률 자문 또 받은 바에 따르면 부서 이전도 이게 시청 이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없이는 갈 수 없다 이런 이제 원칙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시는 또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시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은 좀 달랐는데요. 일단은 이제 부서 이전 같은 경우는 업무 능률 제고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조직을 고양시 재산인 백석청사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는 시청 이전 행위라기보다는 부서 재배치 차원이다. 주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지 변경이나 신규 설정이 필요 없다. 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실이 이전을 해야지 주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백석 업무 빌딩은 기존 신청사 이전 대상지가 아니라 별관이 되는 거죠. 재산관리과에서 공개한 그 공지사항에도 보니까 백석 별관 아니 네. 그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어요. 네, 별관으로 결정되고 부서 이전을 하는 거라면은 시청 이전 계획을 사실상 이걸 승인한 이동환 시장이 스스로 포기하는 포기한 거를 거라고, 인정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게 참 미묘한 문제인데 그러면 실제로 시 입장은 뭐예요? 이거 정리된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재산관리과 쪽에 이 부분을 이제 물어봤어요. 일단은
업무 빌딩이 비어 있고 이 비어 있는 시 재산을 계속 비워두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효율적으로 부서 재배치를 하려고 이 업무 빌딩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신청사 건립단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백석동 업무 빌딩을 시청사 활용한다는 기존 계획은 변경된 게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동안 이제 사실 신청사 건립단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와서 업무 빌딩 별관 사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린 지금까지 뭐 한 거냐. 그리고 시장의 이제 추진 그 의지를 믿고 이제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제 추진을 해왔던 건데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그런 이게 진짜 문제가 듣는 저희도 혼돈의 도가니인데.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러던데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석 업무 빌딩이 지구 단위 계획상 50% 이상은 업무 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맞아요. 건물을 구성을 했을 때 벤처 기업 유치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고 있는 업무 빌딩을 이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급하게 이제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부서 재배치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50%밖에 이용을 못해요. 나머지 50%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업무 시설 유치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이제 계획이 이제 잡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이 계획을 추진할 주체가 없어요. 아, 그건 재산관리과에서 할 일이 또 아니니까. 네, 재산관리과에서는 일단 우리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뭐 첨단산업과나 기업지원과가 아마 나눠서 이제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쪽 부서에 물어보면 우리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치, 거기 지금 시청 이전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 아무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겠죠. 한마디로 혼돈의 도가니고 난장판이네요. 고양시 각 부서가 조율되거나 통일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각각 각계 전투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뭐 이런 지금 계획인가요? 이몽열 시의원이 대표로 이제 소속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시장은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까 청사 이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꼼수다. 얼마 전에 이제 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요구 7,500만 원 불법적으로 집행했으니까 이거 시장이 갚아라. 시의회에서 결의안도 냈었잖아요. 예, 그 통과됐죠. 안건이 통과됐었는데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6천만 원을 시의회 의견도 받지 않고 이 편법으로 지출하는 거는 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응당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또 대규모 집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소각장 문제로 싸우고 있는 고양동 범대위 그리고 신혼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지금 시위에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또 저희가 그것도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좀 재밌는 소식이에요.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인트라망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CF 중에 여기 어때라는 광고송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혼자 어때 둘이 어때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패러디에서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을 비꼰, 예,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 또 안 되니까 이제 그 가사를 여러분들 연상해 보시면 올여름 미국 어때 브라질 어때 아이슬란드 어때 몽골 어때 유럽 어때 동남아 어때 우리 환희 여기 없대. 자, 요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00회 이상 이렇게 기록하고 추천수도 162회나 됐다. 그런 소식이네요. 네. 제목부터 남달라요. 이게 여기 어때 광고에 저희 환희보틀 시장님 출연을 추천합니다.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추천수도 뭐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인트라망 안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그런 케이스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동환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한 공직사의 여론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댓글도 사실은 참 명문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시장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습니다. 여행행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조롱받는 시장도 처음인 듯 고정 틀을 깨고 다니는 시장님이 부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좀 약간 비꼬는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얼마나 갔길래 또 공무원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 11건이었었거든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타 지자체랑 비교해봐도 그때 한 2배 이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내용이라도 좀 괜찮냐. 사실 강제성도 없는 그런 MOU 남발하는 뭐 그런 식에 불과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연초에 이제 시의회랑 갈등을 빚으면서 시장 해외 연수비 또 다 날려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3월까지는 못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추경에서 합의해서 통과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짓이 나가는 게 아닌가.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3번째 갔다 왔는데요. 바로 이제
소각장 견학, 또 도시재생 견학 간다고 일본을 갔는데 정작 고양시 도시재생 사업 다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도시재생 견학을 간다 그러면은 저거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19회부터는 또 환경정책 견학 간다고 브라질 가고 기업 유치한다고 미국 가고. 근데 지금 고양시 상황 보면 아시잖아요. 정작 유일한 대기업 사업이었던 CJ 라이브시티 날라가고 거기다가 바이오 특화단지도 무산되고. 그니까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임기 인재 절반 지났는데 공무원들조차 이렇게 저런 반응을 보일까, 약간 좀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좀 재밌는 소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고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뉴스입니다. 고양동에서 삼성 원흥 그리고 향동지구를 거쳐서 영등포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25일 해당 노선을 비롯한 10개 노선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고양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앞서 언급된 그 영등포행 신설, 그리고 또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기존의 고양 강남역 M7412 이렇게 2개 노선입니다. 이 국토위에 또 고양시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대강위의 광역버스 노선 선정으로 고양시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신규 택지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개량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전국에서 그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은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고양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런 소식이네요. 이 전국 지자체들의 문화예산 증가 현황을 살펴봤는데 지난 19년부터 2024년까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5년 동안 1조가 늘었구나. 예, 그런데 정작 문화예술 사업은 고작 10억 원 남짓만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비중으로만 보면은 2019년에는 2.09%였는데 지금 2024년에는 1.53%로 0.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지자체들이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 뭐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이제 0.1% 정도가 줄었는데요. 고양시만큼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 또 비교해 보면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0.15%가 늘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0.82%가 비중이 늘었어요. 아, 오히려 늘었네요.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와 수원시를 봤거든요. 여기도 이제 감소하겠는데 감소폭이 0.1%, 0.27%의 고양시의 한 절반도 채 미치지. 다시 말하자면 고양시는 0.55%. 근데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통계에 따르면은 문화예술인 등록자 수가 6월 기준으로 5,046명을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아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고양시의 예술인들은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문화예산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다. 네. 네, 늘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줄어든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권영재 시의원이 멘트를 좀 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 기금 설치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문화예술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4,800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일산 동구의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고양신문의 이로운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만 3천여 평 부지에 지상 40층 정도의 건물 26개 동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구 안에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또 기반시설 등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이 현재 한 25층 이상 이렇게 이제 높게 올라가 있고요. 백마교 건너가면서 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이 구성한 게 2014년이니까 출발부터 이제 완공까지 약 10여 년 걸린 셈이고요. 분양상 살펴보면 여기에 주거용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2,090세대 100% 조합원 분양으로 이미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오피스텔도 약 1,976세대인데 전량 일반 분양인데 분양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그리고 현재 시세 등은 저희 고양신문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인프라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일단 풍동 2지구를 둘러싼 4개의 도로들 이 사면으로 모든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구 곳곳에 녹지공원이 조성되고 풍동 2지구 바로 옆으로 조그만 하천인 그런 풍동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거든요. 여기도 깔끔한 공원 하천으로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고양시가 선도단지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도시기능 활성화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좀 뒤로 제껴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도시기능 활성화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원 녹지나 주차장 등 공공의 인프라를 얼마나 배려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각 지자체에다가 선도단지 그 선정할 때 표준 평가 기준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요거 보고 기준을 세워라. 거기에 보면 도시기능 활성화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명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5일 날 고양시가 발표한 그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보니까 도시기능 활성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신청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10점을 부여하겠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국토부가 넣어라 그래서 넣긴 했는데 사실상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 이거 우리는 평가 안 하겠다. 평가 항목이 있으나 없으나 한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고양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기능 활성화 이게 되게 애매해서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다. 주민 입장에서도 그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서류 준비하려면 되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뺐다. 뭐 이런 지금 설명이에요. 자, 하지만 고양시와 똑같은 규모의 선도단지 선정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는 오히려 도시기능 활성화 비중을 오히려 늘려놓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기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고양시 평가 기준인데 신청하는 단체 모두 10점. 자, 이게 끝이고 오른쪽은 성남시 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또 각 단지별로 도시기능 활성화 특화 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라라고 아예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잘 만들면 객관적인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남시 도시개발행정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시 공무원들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의논한 끝에 분당 재건축에 꼭 필요한 평가 항목들로 우리는 세분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고양시는 그걸 나몰라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가 지금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너무 비교가 되고 좀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미경 또 신현철 두 명의 시의원이 국민의힘을 전격적으로 탈당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8일 오후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은 일단은 당적을 가지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소신껏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영상은 저희가 이제 회원들 전용으로 보실 수 있는 그 영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따로 올려드렸는데요. 신현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도 좀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먼저 그 김연아 전 당협위원장이 비리 의혹 고발당하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전 당협 사무국장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시도의원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집행부가 함께하는 그 당정협의회 참석마저 안내나 뭐 초대를 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도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당을 떠나 홀로서기 하겠다. 하루아침에 내린 결론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김미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날 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탈당 이유에 대해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당리당략에 따른 의사결정에서 오는 그런 무력감 그리고 뭐 국힘 의원들 간에 이뤄지는 뭐 패거리 정치, 하여튼 뭐 윤리 특위에 회부됐거나 아니면 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뭐 그런 시의원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이제 좀 차지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뭐 상임위 배정에 의원의 의사가 배제됐다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밀착 정치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좀 하기 어렵겠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는데 후반기가 되면은 또 2년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 안에서 내가 당협에서 어떤 위치인가 이런 거를 다들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이제 다른 길을 찾는
하는 지금 그런 판단들을 또 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그 하루 전에 이제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제 어떤 이제 안이 나왔었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의장 후보로는 이영훈 의원이 이제 선출됐고 당내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3개 상임위에는 기획행정의 엄성은, 건설교통의 김민수, 그리고 의회 운영위에는 이철조 의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 그래요. 지금 탈당하는 두 분은 이 결정에 이제 어딘가가 못마땅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17대 17이라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던 이런 고양시 의회의 여야 구도가 깨지고, 국민의힘이 15석, 더불어민주당이 17석, 그리고 무소속이 2석, 이렇게 이제 좀 여소야대 비슷한 이런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